아, 네. 혹시 뭐 예전보다 장 보는 게 좀 힘들어졌다거나 아니면 병뚜껑 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버겁게 느껴지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어쩌면 이게 단순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근육, 이게 그냥 힘만 쓰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부터 뭐 활력까지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엔진 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근감소증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뭐 근육이 좀 빠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근육의 양, 그리고 기능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일종의 질병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아, 질병이요? 네. 그래서 낙상이나 골절 위험은 물론이고 당뇨, 또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높이고요. 심지어는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야, 사망률까지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뭐 피할 수 없는 운명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관리하고 또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50대 이상인 분들을 위해서 노인병이랑 재활의학 분야 이쪽 최신 연구 자료들을 쫙 모아서요. 근감소증의 진짜 모습,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파헤쳐보는 딥 다이브를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아이고 나이 탓이야 하고 그냥 체념하기보다는 이건 관리할 수 있는 내 몸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법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근육 줄어드는 건 뭐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이 근감소증은 뭐가 딱 결정적으로 다른 건가요? 단순 근육 감소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네, 핵심은 그 기능 저하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근육이 내는 힘, 그러니까 근력이죠. 그리고 신체 수행 능력, 예를 들면 걷는 속도라든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부피만 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히 부피만 주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근육의 질 자체가 나빠지는 거죠. 기능까지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양뿐만 아니라 질과 기능까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약해지는 거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병원에 꼭 가봐야만 아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아시아 근감소증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AWGS 2019라고 아시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기준인데 네네. 여기서는 근력 저하를 딱 첫 번째 신호로 봅니다. 특히 그 소나귀 힘, 악력이라고 하죠. 이게 남성분들은 28kg, 여성분들은 18kg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 악력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아리 둘레, 가장 굵은 부분이 남자는 34cm, 여자는 33cm 미만이라거나 아니면 팔짱 딱 끼고 의자에서 5번 빨리 앉았다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네, 알죠. 그게 12초 이상 걸린다? 이러면 근감소증 위험 신호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번 집에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근데요, 나이가 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근육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동화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해요. 단백동화, 저항성이요?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젊었을 때만큼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세포들이 단백질이라는 건축자재를 받아도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집을 잘 못 짓는 거죠. 와, 똑같이 노력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니. 이거 좀 억울한데요? 그럼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있죠. 두 번째는 신경근개 퇴화입니다. 이게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그 신경계 기능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특히 그 순간적인 힘과 속도를 내는데 중요한 그 속근섬유라고 있거든요. 아, 네. 그걸 지배하는 운동신경 세포수가 줄어들고 또 신경이랑 근육의 연결 자체도 좀 약해져요. 그래서 힘이나 순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신경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근육 합성을 돕는 좋은 호르몬들 있잖아요. 뭐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건 줄어들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처럼 근육을 막 분해하는 호르몬의 영향력은 커지는 거죠. 이 모든 변화의 그 밑바탕에는 또 만성적인 염증 증가라던가 세포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같은 게 깔려 있고요. 이야, 듣고 보니까 정말 복합적이네요. 뭐 단백질 활용 능력도 떨어지고 신경계도 약화되고 호르몬 균형도 깨지고 그러면 이걸 막거나 좀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하는 게 있다면요. 네, 딱 세 가지 기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운동, 그리고 영양,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특히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효과가 있어요. 네, 세 가지. 운동, 영양, 회복. 그럼 운동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어떤 운동을 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일단 근육에 직접 부하를 주는 저항성 운동,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근력하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저항성 운동. 뭐 헬스장 꼭 가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자를 이용해서 스쿼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하는 거? 아니면 뭐 벽 짚고 푸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플랭크 같은 거요. 처음에 무릎 대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 플랭크. 네네. 네. 이런 걸 주 2회에서 3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정확한 자세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요. 네. 꾸준히, 안전하게, 점진적으로. 그렇죠. 여기에다가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에서 5회 정도 같이 해주면 심폐기능이나 전신 건강에도 훨씬 더 좋고요. 알겠습니다. 운동은 저항성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 병행. 자, 그럼 두 번째 기둥, 영양. 역시 단백질이 중요하겠죠. 아까 그 단백도와 저항성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단백질 공장 효율이 떨어졌으니까 원료를 좀 더 넉넉히 넣어줘야 하는 거죠. 보통 하루에 자기 체중 1kg당 1.0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면 하루에 한 60에서 72g 정도 드시는 거죠. 60에서 72g. 꽤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근데 많이들 놓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되고요. 매 끼니마다 한 20g에서 25g 정도로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요? 왜 그렇죠? 네, 그래야 우리 몸에서 근육 합성 스위치를 꾸준히 계속 켤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왕창 먹으면 다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도 많고요. 아하, 그렇군요. 마치 장작불에 땔감을 한꺼번에 확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넣어줘야 불이 안 꺼지는 것처럼요. 이해됐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요? 네, 비유가 아주 좋습니다. 그쵸? 계란이나 두부, 살코기, 생선, 아니면 그릭 요거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에 조금씩 포함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 근데 식사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당 함량이 낮은 단백질 보충제, 뭐 유청단백이나 식물성 단백 같은 거요.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랑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하고요. 아, 그런 중요하겠네요. 신장 질환자는 주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회복이었죠. 네, 맞습니다. 회복. 근육은 사실 운동할 때 약간 상처를 입고 우리가 쉴 때, 특히 잠잘 때 비로소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아, 쉴 때 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자는 거, 꿀잠,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자는 동안에 근육 성장을 돕는 호르몬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 이게 만병의 근원이지만 근육에도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분해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거든요. 코르티솔. 그것도 결국은 근육을 지키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근감소증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첫째, 꾸준하고 안전한 저항성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딱 주고 네. 둘째,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충분히 나눠 먹어서 재료를 공급해주고 그렇죠.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근육이 회복하고 또 성장할 시간을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핵심이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감소증은 더 이상 그냥 막연한 노화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상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정말 당신의 활기찬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뭐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한 모를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TV 보는 중간에 잠시 일어나서 의자 스쿼트 딱 5번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죠. 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당신의 소중한 근육 자산을 지키는 아주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